이 영상에 잘 집중하세요. 러시아 드론이 날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폭발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이 영상이 2026년 3월에 유출됐을 때 아무도 이 드론을 떨어뜨린 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도 없고 다른 드론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을 떨어뜨린 것은 현재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 미래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가 왜 이 무기에 대해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기가 현대 전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미국 잡지 디 애틀랜틱의 기자 사이먼 슈스터는 우크라이나 내륙의 한 빈 들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하늘은 회색이었으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픽업트럭 한 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양쪽에 카메라 2대가 달린 아마추어 망원경처럼 보이는 장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드론이 발사되었습니다. 드론은 떠올라 몇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용자가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빗줄기도, 아무 폭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드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공중에서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고 불길에 휩싸인 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보신 것이 바로 썬레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인데 이 시스템 전체가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몇 분이면 모든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카메라들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합니다. 운용자가 확인하고 발사합니다. 몇 초 만에 드론이 격추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보세요. 레이저는 드론의 아주 작은 지점에 엄청난 열을 집중시킵니다. 이 열이 내부 부품을 파괴하거나 기기의 구조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드론은 제어를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화편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폭발할 위험도 없고 발사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레이를 오늘날 전장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만드는 핵심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도 격추하기 거의 불가능한 특정 종류의 드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광섬유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은 무선 신호도 GPS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종사와 드론을 연결하는 매우 얇은 물리적 케이블로 제어됩니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차단할 신호 자체가 없습니다. 전파 차단 장비는 이 드론들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 드론을 막으려면 물리적 방법만 가능합니다. 케이블을 끊는 것, 그리고 바로 여기서 썬레이가 등장합니다. 2026년 3월에 공개된 전투 영상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기가 사용되어 러시아 드론을 조종자와 연결하던 광섬유 케이블을 태우고자 하려는 장면입니다. 케이블이 없으면 드론은 바로 조종을 잃습니다. 그리고 추락합니다. 폭발도 없고 소음도 없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저편 어딘가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드론이 갑자기 반응을 멈춥니다. 폭발이나 공격 신호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반대편에서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썬레이를 무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까지도요. 러시아가 아직 대응책을 찾지 못한 위협입니다. 썬레이 배우 인물은 파블로 옐리자로프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2년 만에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옐리자로프는 군인이 아닌 사업가이자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의 스튜디오를 거쳤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는 모집소에 가서 소총을 들고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전투부대를 조직하고 장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옛날 텔레비전 스튜디오를 임시 군사용 드론 공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설득해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진지해서 미국 정부가 알아차리고 장비와 지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룹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성장했습니다. 그가 만든 팀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120억 달러가 넘는 러시아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전쟁에서 파괴된 러시아 탱크 5대 중 한 대는 그의 그룹의 활동을 통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러시아 드론이 그의 주요 공장을 불태웠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전부였습니다. 3,500만 달러에 달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모두 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를 우크라이나 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전국을 덮는 드론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옐리자로프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 기한 내에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국방부 장관은 그를 직접적인 한마디로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기장에 들어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옐리자로프가 왜 우크라이나가 2년 만에 훨씬 더 부유한 나라들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은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일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군사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은 겨울 내내 전기 없이 지냈습니다. 난방도 없이. 드론 공격으로 전력망이 파괴된 채로. 경보 사이렌에 새벽에 깨어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값싼 드론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년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썬레이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진 것으로 자국민을 지켜야 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나라의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수치와 함께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해낸 일은 더욱 믿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의 주요 레이저 시스템을 보십시오. 이 시스템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총 투자액이 3억 5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척의 군함에 단 하나의 시스템만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미국 육군은 가장 첨단 레이저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싸고 복잡했습니다. 드래곤 파이어라는 또 다른 레이저 시스템은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수년간 4억 1,600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각 발사는 가정용 히터를 1시간 동안 켜두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드는데 약 10파운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2027년에야 영국 해군 함정에 실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썬레이는 개발에 수백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이미 존재하며 시연도 완료됐습니다. 실제 전투에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상황이 러시아에게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의 레이저 기술에 의존해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엔지니어와 자원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이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직접적인 경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조용히 이런 종류의 기술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구체적인 예입니다. 2024년 10월 헤즈볼라의 드론에 맞서 레이저 시스템의 초기 버전을 전투에 사용한 이후 이스라엘은 2025년 12월 10만 와트의 완전한 시스템인 아이언빔을 공식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שם לא התפוצץ, ההוא לא התפוצץ שם. בוא. יש שם אחד... שומעים את האזעקות של הקריות? יואו! אבא שם שצילם. אבא שם שצילם. 영국은 드래곤 파이어를 자국 군함에 설치하기 위해 3억 1,600만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자국의 레이저 시스템을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에 판매했습니다.
경쟁은 분명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외국에서 구매에 의존하는 반면 자체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젤렌스키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는 2026년 여름까지 완전한 방어망이 가동되길 원합니다. 계획은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고 저렴한 위협은 레이저로 격추하고 중간거리의 위협은 요격 드론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엇과 같은 서방의 미사일은 오직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공격,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공격에만 사용됩니다. 각 위협 유형마다 적합한 도구로 대응합니다. 레이저로 거의 비용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비싼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정은 매우 빠듯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여러 번 다른 나라들이 수년이 걸리는 일을 몇 달 만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전 세계로부터 무기를 받아왔던 이 나라는 이제 공급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젤렌스키는 직접 중동을 방문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와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여러 나라가 이미 이란산 드론을 다루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 방어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실험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실험실에서 배운 것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레이, 이미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개발 중에 있는데 무기가 스스로 언제 발사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발사마다 인간 조종자가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응 속도는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수학 기억나시나요? 공격은 저렴하게, 방어는 비싸게. 이 논리는 첫 드론 등장 후 전쟁을 지배했습니다. 썬레이로 인해 처음으로 이 공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종류의 드론에서 말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러시아는 아직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전장에서 이미 효과를 내고 있는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극히 적은 예산으로 이름이 비밀에 붙여진 팀이 개발한 빛을 발사하는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작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레이저로 이루어진 방어 시스템을 꿈꿨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군사 강국들은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2026년 겨울 우크라이나가 들판의 피거트럭 위에서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도 더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분쟁을 지켜보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